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만들든 운동을 하든 각자의 루틴이라는 게 있죠. 애니메이션 본 제작에 앞서서 누군가는 세계관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도 있고 배경이 될 아트워크를 높은 퀄리티로 뽑아내거나 캐릭터의 응용 동작을 좀 다양하게 그려볼 수도 있어요. 제 경우는 샘플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제 루틴입니다. 보통 애니메이션 기획 단계에서 배경의 형태, 캐릭터의 디자인, 선의 두께나 색깔, 면의 느낌, 메인 컬러 등이 드러나는 아트워크 작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 평면의 아트워크 이미지에 약간의 애니메이션의 성질을 더해서 샘플 영상을 제작합니다. 애니메이션 성질이라 함은 캐릭터의 움직임을 더하고 공간이 드러나는 카메라 연출을 넣어서 이미지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입체감을 부여하는 일이에요. 짧아도 괜찮아요. 3초나 5초 이렇게. 저는 이 샘플 영상에서 전체 작업의 완성도와 톤, 앞으로 있을 본편 제작에 대한 확신을 그려나갑니다. 샘플 장면은 너무 소중했던 당신의 첫 장면이기도 하죠. 배경과 캐릭터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이에요. 배경 아트워크 작업을 할 때 여러 이미지 자료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적절한 이미지를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요소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새 자라버린 아이에게는 필요 없어진 장난감이라던가 크리스마스 한철에만 잠깐 그 쓰임새를 다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여러 다짐들 속에 샀지만 결국 하지 않게 된 운동기구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화면에 배치해서 배경 아트워크에 그려넣는 시기였죠. 당시 배경에 들어가는 작은 소품들에도 연필선으로 이렇게 볼륨감을 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컬러로 이렇게 면을 표현하는 것에 좀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필 톤 이 하나로 선과 면을 모두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컬러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연필 톤만으로도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포인트 컬러만 몇 가지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수의 컬러로 다층적인 화면을 구성하기에는 아직 제 내공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튀지 않고 채도가 낮은 컬러를 사용해서 그렇게 다양한 컬러를 활용해서 배경 그림을 마무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그리는 데 있어서 빛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빛과 그림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늠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깥의 날씨라던가 계절, 창밖에 들이운 어떤 나무, 빛이 닿는 공간과 그 뒤에 더 깊은 어둠이 쌓인 어떤 구석진 공간, 이런 것들이요. 화면을 보는 사람들은 빛과 그림자를 통해 그들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공간보다 더 확장된 공간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서는 화면 오른편에 창을 냈어요. 그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넣어서 어두운 다락방 어떤 공간과 대비되는 밝은 빛이 들어오는 공간을 함께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예요. 화면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쥐의 움직임을 그려넣기로 합니다. 다락방 하면 또 쥐가 안 나올 수 없죠. 뒤에 있는 뭔가 죽어있는 배경과 대비해서 생동감 넘치는 쥐의 움직임을 그리고자 했어요. 저는 동물 애니메이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들의 움직임을 상상하고 만들어내는데 일종의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상상으로 인해서 종종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제작한 달 어딨니라는 작품을 보면 기린 애니메이팅이 등장해요. 잠에서 깨어나는 기린 장면인데 꽤나 아름답게 표현된 장면 중 하나이지만 해부학적 특성상 기린의 다리가 저런 식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장면이 너무 제 마음에 들게 표현이 되어서 오랜 고민 끝에
그렸던 그림을 그대로 영상에 등장시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지나친 상상이 때로는 오류를 범하게 하기도 합니다. 쥐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도 섬세하게 그려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첫 움직임이니까 시각적으로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화면 위쪽에서 내려온 쥐가 냄새를 맡고 짧은 손을 뻗어 공기를 한번 훔칩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내려가려다 미끄러져서 떨어진 후에 전구줄에 꼬리를 감아 잠시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안착하고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것이 정체 동선이에요. 이게 꽤 긴 롱테이크거든요. 이때 제작했던 쥐의 원동화가 대략 한 250여 장쯤 되더라고요. 이것도 원동화를 살펴보면 배경과 마찬가지로 연필로 한 땀 한 땀 볼륨감을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소중했던 당신에서 이런 캐릭터들은 대부분 컬러 없이 연필 선과 톤을 그대로 살려서 그려 넣으려고 했습니다. 컬러를 빼는 대신에 동작을 화려하게 해서 캐릭터들이 화면에 놓였을 때 이제 죽지 않게 눈에 띌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앞서 작업했던 배경을 뒤편 레이어에 놓고 쥐와 전구를 앞 레이어에 놓고 편집을 합니다. 배경을 좀 흐릿하게 보이는 느낌을 더해서 이제 포커스 아웃, 포커스 인 되는 느낌으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어떤 거리감을 연출하기도 하고요. 이때는 편집 실력이 지금보다 너무 미흡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테스트를 거친 끝에 영상을 완성시켰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첫 샘플 영상이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이 샘플 영상을 완성한 후에 너무 소중했던 당신의 전체 작업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보드 작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